당뇨병의 가장 큰 문제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포밥은 미토콘드리아에 영양을 공급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최적의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면 포도당을 거기서 쓸 거잖아요. 포도당을 쓸 거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무조건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 활성산소가 세포의 문제를 일으켜서 당뇨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뇨의 가장 큰 문제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호르몬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의 상태가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의 상태가 안 좋으면 호르몬의 상태는 안 좋은 거예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될 거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안 되면 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면 행동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 몸의 호르몬이 3,000종류의 호르몬인데 3,000종류의 호르몬 중에서 대장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대장. 3,000종류 중에서 대장이라. 그러니까 이 대장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라고 하는 이 병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세포밥은 PXP는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서 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세포는 1,000개가 들어가 있고, 어떤 세포는 2,000개가 들어가 있고, 어떤 세포는 5,000개가 들어 있고, 어떤 세포는 10만 개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에너지를 적게 만들어도 되는 세포들은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적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방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재충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각자 그냥 배터리를 1,000개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배터리가 방전되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1,000개 중에서 990개, 999개를 쓰고 나머지 하나 남았어요. 그럼 빌빌 걸고 살겠죠. 그거 마저 방전되면 내 목숨 끝나는 거라. 그러면 세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방전되지 않고 계속 만들어지게끔 할 수 있는 게 PXP라고. 결론은 안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걸 잘해야지. 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뭐 때문에 손상이 되느냐? 활성산소 때문에. 활성산소. 이것은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강도가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자극의 강도예요. 근데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 강한 자극을 원해요. 그냥 조금 자극을 주게 되면 그냥 기존에 받던 자극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한다. 영화 좋아하신가요? 별로 안 좋아하신가요? 좋아하시나요? 네. 영화, 우리나라 영화를 보든 외국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다 그냥 아무튼 폭파시키고 싸우고 쏘고 죽이고 하는 거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는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하려면 되게 더 강자극인 영화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영화를 보면 볼수록 내 몸에서는 상당하게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이 재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몸의 세포에서는 그걸 그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막 공포를 주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총 쏴서 죽이고 칼로 찔러서 죽이고 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자극.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활성산소가 여러분들의 세포를 진짜 많이 손상을 시키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잖아. 영화 보고 나와서. 안 그래요? 뭐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우리나라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욕을 안 하고 영화 찍기는 너무 어려워요. 욕을 안 하면 왠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자극을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활성산소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빛이 형광들이 이렇게 내리쬐는 것도 여러분의 몸에서는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 때문에 내 몸에 세포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항산화제를 계속 드셔야 된다. 그럼 내가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활성산소가 많이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속으로는 언제 끝나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 어떡해요?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은 내가 모든 환경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어떠한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살아도 다 틀리더라고요. 유전자에 어떤 정보가 오느냐도 다 틀려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도 같은 삶을 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자, 유전자 정보론이 있어요. 나는 유전자대로 살아간다 유전자 정보론이 있고, 내 몸에 내가 태어났던 유전자를 완전하게 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후성 유전학계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다 치유 가능하다. 후성 유전학 95%. 유전자 타고난 정보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5%. 그러니까 유전자 정보론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는 뭐든지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쓸데하라고 해도 나 안 하고 그냥 먹고만 밥도 먹고 세포밥도 먹고 하면서 그냥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유전자 정보론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거예요. 유전자 운명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운명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그렇지 않고 내 유전자의 운명이 아니라 내 몸을 내 스스로 창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후성 유전학.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나는 그 병에 안 걸리고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후성 유전학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이게 95%. 근데 이거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저거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술 먹지 말라고 해도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해도 한 갑씩 쭉쭉 빨고 있고 그냥 성질 내지 말라고 해도 뻑뻑뻑 성질 내고 막 이러면 그게 유전자 운명론. 그냥 편안하게 사는 대로 그냥 살아야지 5%.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셀터가 한다고 되겠어? 이제 이러겠죠. 그 셀터가 뭐라고? PXP가 뭐라고? 그게 마음의 펑치약이냐? 쉽게야? 말이 너는 말만 하면 셀터가라고 하고 네가 의사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알고 그걸 확신을 갖고 믿고 나는 내 몸의 모든 것을 날마다 창조하면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봐야 재창조. 이게 후성 유전학이에요. 그것은 PSP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은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후성 유전학. 안 믿기시죠? 믿겨요. 지금은 말로 믿는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좀 아프면 병원 가실 거잖아. 안 가실 거예요? 배 아프면 병원 가실 거잖아. 설사만 해도 병원 가실 거잖아. 이놈의 설사는 페이스북에 계속 설사만 나오네. 병원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 또 병원 가실 거잖아. 안 가실 거예요? 네.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암입니다 라고 하면 진짜로 내가 병원 안 갈 수 있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느냐고. 혹시 나는 안 갈 것 같다라고 하고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이야 손이 들죠. 지금은 손 들 수 있어. 지금은 손 들 수 있어. 근데 내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는 막 오르락내리락 그냥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좀 괜찮아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또 바닥을 쳤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상태가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이대로 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랄이라서 하는 거예요. 맞아, 주위 사람들 힘들어. 나는 할 수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하는 말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의지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 옆에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말에 휘둘린다는 것은 확고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도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믿음이 있으려면요, 알아야 되는 거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주파수가 틀어지지 않고 정렬이 잘 돼서 그대로 행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파수의 정렬은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정의 상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감정의 상태로 어떻게 느끼고 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항상 감정을 그러잖아요. 말로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하라는 말이 정말로 내 몸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진짜 느낌으로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 말로 내뱉는 감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경계에 작용을 하지 않거든요. 내가 느낌으로 감사, 진짜로 감사한 느낌으로 감사를 받게 됐을 때 신경계에 작용을 해요. 근데 감사하라고 하니까 알았어 감사해. 이것은 신경계에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경계에 작동을 안 하는 것은 내 몸의 면역을 억제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말로만은 면역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내 몸의 장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등에 척추 라인 있잖아요. 여기는 신경 면역이에요. 그래서 신경 면역이 정상화가 되려면 진짜 느낌으로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진짜로 내가 온전하게 뭔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진짜 느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톡하고 뭐 며칠을 하라고 해도 온전하게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대로 느끼고 그 감정대로 해냈을 때 신경계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네가 또 해보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 사람은 21일을 해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분리하거든요. 여기는 장면이에요. 내가 뭘 먹느냐, 그리고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내 몸에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곳은 입밖에 없어요. 이 외에는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혹시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내 몸에 있는 구멍들 중에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입 외에 다른 구멍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는 분? 난 가능할 것 같다. 왠지 눈도 내 마음대로 감았다 떴다 하기가 어려워요. 한 5분 정도 손이 구멍이에요. 손구멍이에요, 손구멍? 구멍들 중에 콧구멍도 내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없어요. 귀 구멍도 내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입밖에 없어요. 근데 입을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입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아무 말 대잔치 해버리잖아요. 대단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면 입이 벌어지잖아요. 뭐라도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벌어져 버리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저절로 벌어지니까 손을 집어서 먹잖아요. 언제까지 집어서 먹어요? 없어질 때까지, 내 눈에 안 보일 때까지. 그래서 네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입이에요. 그래서 장 면역 잘 관리하시고 등의 척추로 타고 가는 신경 면역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얘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세 바로 하시고 어깨 당당하게 펴고 목 구부리지 말고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당당해야 신경 면역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수그리고 땅 쳐다보고 다니고 이러시면 신경 면역이 다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건강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지금 뭐예요? 라고 하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라고. 내가 청소부인데 내 자식이 청소부예요. 그럼 청소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청소부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고 논다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청소부 하는 것보다 왠지 그냥 논다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당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청소부 어째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여러분들이 당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청소부도 있어야 되고 그냥 각자 각자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그냥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지,
남 보기에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 면역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당하시는 겁니다. 여기 뒤에 질문 없죠? 그렇죠. 시간 때우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엔젝타 제품을 선택을 해서 했다라고 하면 그걸 진짜 많이 공부하시고 공부하면 할수록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그렇게 믿어지거든요. 그걸 믿고 드시는 거 하고 그리고 먹었을 때 섭취를 했을 때 진짜 감사함을 느끼면서 먹는 거하고 그냥 먹어보라고 하니까 그냥 먹어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구조 자체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살 빼는 개념이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지면 쓸데없는 것은 빠지는 거고 그래도 안 빠진다라고 하면 아, 내 몸에는 있어야 되는가 보구나 생각하시라고. 왜 안 빠지지? 아, 아직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더 찔 수도 있어요. 살 빼려고 먹었는데 더 찔 수도 있다고. 근데 왜 찌냐면 그 사람은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 있는 사람은 쪄요. 호르몬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살이 쪄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감사해야 돼. 근데 막 지랄지랄 하잖아. 이놈의 이것은 내가 돈을 얼마 주고 먹었는데 지금 내가 이틀만 굶어도 5kg로 빠지는데 지금 이렇게 비싼 걸 먹고 있는데 2kg 더 쪄버렸다. 그러니까 몸에서 필요로 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고 지방 수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먹어서 헛된 것은 없습니다. 먹어서 제품을 먹어서 헛되게 작용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 이거 헛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다 필요한 대로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맡기시라고. 여러분들이 오로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은 입 벌리고 먹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할 거니까 나머지 것을 결과는 그냥 맡기시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근데 그 욕심 부리면 부릴수록 여러분들의 몸의 구조는 틀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냥 입 벌리고 마시고 입 닫고 이제 살 빠지고 안 빠지고는 내 몸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결과까지 내 몫으로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힘들지 않게 살려면 흐름대로 잘 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건강히 살 수 있거든요. 건강히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